안녕하세요, 마이 멘토 멘티 여러분. 벌써 4강 왔어요. 4강. 예, 축구 4강이 아니고 강의 4강. 이제 오늘 강의로 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와 임원 면접이 어떤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 3강에서는 자세를 그대로 훈련을 하셨어요. 이제는 답변하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신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전히 답변할 때도 자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은 뭐예요? 예비 시부모나 아니면 처음 본 아빠 친구분들, 처음 보네요. 자주 본 아빠 친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 본 아빠 친구분들한테 하는 마인드, 그걸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떠냐? 제일 중요한 일단 기존 것 유지하세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바꾸면 잘못하면 폭망합니다. 기존 거를 유지하되 잘 일단 멘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강한지, 너무 강하면 강한 것만 살짝 수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강한 것만. 그리고 내가 말한 답변이 너무 결과 중심의 답변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자기소개서를 보고 동아리 활동에서 경시대에 나간 게 있는데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준비된 거야. 그래서 네, 동아리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했고 두 번째로 뭐를 했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게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이 결과물이 학교 내에 게시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사용해서 이 대상이 가장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는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가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중심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실무자 면접 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임원분들은 사실은 결과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냐면, 아, 그거 할 때 왜 그걸 했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왜 그걸 했을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는데 지금도 그걸 쓰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삶에 어떤 도움을 줬지? 뭐 이렇게 조금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구구절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실에 대한 얘기와 결과 얘기는 좀 압축을 하세요. 압축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대상을 타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시대회 참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구나 하는 두 가지의 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저의 생각은 늘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추가를 해주는 게 임원분들이 듣고 싶은 답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묻게 되세요. 아, 그때는 어쩌죠? 라고.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혹시라도 빼먹었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답변에 대한 강조점. 임원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다닐 사람을 좋아해요. 오래 다닐 사람. 이거 뽑아놨더니 6개월, 1년 만에 막 나가버려요. 요즘 MZ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 저 친구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합격해가지고 딴 데 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를 느끼면은 잘 점수를 안 주고 싶어져요. 오래 다닐 건지, 그리고 잘 융화될 건지,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건지, 회사 비전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서로 잘 맞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조금 가미하신 게 좋아요.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 과거부터는 그런 멘트는 쓰지 마세요. 내가 뼈를 묻으니 이런 멘트보다는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은 같이 일치한다. 즉 나는 여기서 나의 비전을 회사의 비전과 함께 키워나가고 싶다. 이게 오래 다니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임원분들 어르신들이잖아요. 여러분보다 한참 어르신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딱 몇 마디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만족해 억지로 만들지 말고 나는 진짜 진정으로 여기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를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임원 면접 때 가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을 막 말을 잘 못하게 만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랬어요. 뭐냐,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경우, 만족했던 경우, 뭐 성공했던 경우,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반대로 실패했던, 아니면 좌절했건,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뢰가 깨졌던 사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 좋은 거 경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막 긴장을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말을 해도 그냥 그 팩트만 얘기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처럼 계속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끝낸다든지. 제가 듣고자 했던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모니 이 질문을 했을 때 듣고자 하는 거는 뭘 느꼈냐는 얘기죠. 그 당시엔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냥 그걸로 뭉치고 끝났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내 경험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경험에서 느꼈던 점은 그 느꼈던 점이 지금의 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삶에,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안 들어간 답변은 또 다시 물어봐요. 본인이 처음 답변했던 게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넣어서 잘. 다만 요 질문에는 너무 그 상황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때 상황은 짧게 설명하고 뒤에 본인의 주관을 덧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의외로 간단한 질문인데 더 말을 못 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취미나 특기,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굉장히 사적인 질문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즉 워라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나의 워라밸에 맞게 나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나의 워라밸이 어떻게 됐다. 요게 듣고 싶은 거예요. 요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지 취미가 등산입니다. 얼마나 썰렁해요. 왜 등산을 하는지, 그 등산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존경하는 인물이나 나의 모토 책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인물 했을 때 뭐 나의 아빠, 엄마, 누나, 언니 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인물이잖아요. 어떤 인물이라는 건 유명한 인물일 수도 있고 삶의 모토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공감대를 줘야만 그 사람을 인물이라고 명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진짜 좀 유명한 인물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을 하려면은 우리 누나를 존경한다. 왜 좋아하냐? 우리 누나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싫었다. 근데 내가 커가면서 나이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느꼈을 때 누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정말 이제는 단지 가족 이상으로 존경스럽고, 그런 누나의 삶을 나도 본받아야 생각했다. 이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가 본받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고. 근데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늘 나를 챙겨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건 너무 개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모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 오늘은 답변하는 방식이었죠. 답변하는 방식일 때도 역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거가 항상 묻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애운 것 같지 않은 답변.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스크린 만들어서 실무 면접 통과하셨잖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외운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임원 면접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늘 하루를 시간을 쪼개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임성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외운 거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막혔으면은 네 그렇지만 하고 이어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임성우 씨는 혼자 일하시는 게 좋습니까? 팀으로 일하시는 게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 팀으로 일하는 게 좋다는 답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꼬여 가다가, 네 팀으로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사실은 혼자 하는 쪽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원래 제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계속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저 친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순발력도 있고 괜찮네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닌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바꾸세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냥 똑같은 멘트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애운이라고 고생했을까라고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그러니까 애워서 하는 거를 느끼지 않게 하셔야 되고 짧은 문장 속에 또 자기 주관을 전달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주저리 하면 피곤해요. 전부 어르신들이 피곤해요. 급 피곤 오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달.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